네, 현명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출석 1등 하셨습니다. 네, 아이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아이장님 오늘 출석 2등 하셨습니다. 네, 우리 김소연님, 덴토피아님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도 서울 하늘은 맑은데요. 그래도 요즘 보면 막 예전처럼 그렇게 알차게 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 8월 중순이 가니까 더위도 한풀 꺾이는 것 같은데, 음, 자, 주식시장이 우리를 힘 빠지게 해서, 네. 네, 윤영님 어서 오시고요. YS백님도 어서 오십시오. 지금 8시 31분인데요. 8시 33분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중국의 흥다가 뉴욕 법원에다가 파산 신청을 했네요. 참. 우리 IMF 때 막 진로그룹 쓰러지고 동아그룹 쓰러지고 막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우리 JM도 어서 오시고요. 네, 제 진로그룹 쓰러지고 동아그룹 쓰러지는데도 그때도 매일 우리 주시장 문은 열고 어, 주식 투자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강수님도 어서 오십시오. 중국이 지금 딱 그 모양이네요. 하나씩 하나씩 망해 나가는데 결국은 제일 큰 게 망하겠죠. 나라가 망할지. JM님, 글쎄요, 그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뭐 근데 그동안에 ETF를 보면요. 중국을 제외한 ETF들은 늘어나고 있네요. 좀 중국은 중국인 것 같습니다. 상교님, 미사벨님 어서 오시고요. 네, 얼음꽃님도 어서 오십시오. 부족한 저를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8시 34분부터 시작할게요. 33분 10초입니다. 네, 현숙님도 어서 오시고요. 참 중국이 지금 청년 실업률, 중국은 주 1시간만 근무해도 이제 직업은 있다. 이렇게 통계를 잡는다 그러네요. 청년 실업률 발표도 이제 관두지 않습니다. 중국은 어쨌거나 참 중국이 발표한 수치들 그 독재 정권들이 다 그렇지만요. 발표하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마사지한 숫자고 그것마저도 불리하면 발표를 안 하고 또 어느 날 뜬금없이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하죠. 네, 8시 34분입니다. 하태민 경제TV 8월 18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을 가장 좋아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 여러분을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 만들어드리고자 불철주야 노력하는 방송입니다. 자, 우선요, 미국 시장이, 이제 지금 나스닥이 조정받는데 나스닥 조정은 뭐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죠. 그동안 쭉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자연스러운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배경이 중요합니다. 자, 미국 국채 금리가 어제 장중에 4.3%를 넘었었어요. 장 후반에 4.3% 밑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근데 이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은 뭐 FMC니 이런 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는요. 지금 분위기는 뭐냐? 중국 위안화 보시면요. 중국 정부가 지금 위안화 방어하는 모습이 뚜렷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일본 엔화도 그랬다 그랬죠. 엔화 환율 방어할 때 미국 채권금리,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결과 종종 있었는데 이런 현상은 채권을 팔아서 위안화를 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결국 채권을 팔고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는 꼴이 되는데요. 지금의 이런 상승은 중국이 채권을 팔아서 미국 국채를 팔아서 파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럼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지금 어제 윗꼬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지금 엔화가 너무 올라가니까 엔화 환율이 올라가면 또 수입 물가 상승되고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은 지금 좀 비슷한 처지인 게 이 금리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일본은 지금 금리를 올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네, 중앙은행이 일본 채권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에 혼란을 줄까봐 일본은 금리를 올리기 힘들고 중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죠. 경기 회복시킨다고. 그러니까 미국 국채와의 수익률을 차이는 점점 나고,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중국 국채 팔아서 미국 국채 사겠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미국 국채를 팔아서 이거 하는데, 우리 IMF 때도 이랬죠. IMF 때 우리 환율이 막 뛰니까 우리 정부가 네, 보유 외환이라는 게 미국 국채 이런 것들이잖아요. 팔아서 막 환율 방어하다가 나중에 그게 바닥이 나서 IMF를 불렀는데요. 중국도 지금 그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은 채권 시장은 요즘은 채권 시장이 제일 좀 주목받고 있다. 게 중국의 환율 방어와 상당히 일본도 마찬가지고 환율 방어가 밀접해 있는데, 우리 원화도 할 수 없죠. 같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환율 상승이 조금 성격이 다르죠. 남들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면 그게 문제지만 남들도 올라가니까. 다만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지금 그 ETF 동아시아 ETF를 보니까요, 중국을 포함한 ETF는요 지금 줄었어요. 6.7% 정도 최근 3개월로 보면. 근데 중국을 제외한 ETF는요 20%가 늘었습니다. 결국은 중국은 중국이고 그 외에 동아시아 증시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다. 그래서 좀 구별이 된다. 예전에는요 중국이 뭐 흔들리고 하면 동아시아 ETF가 같이 줄고 막 이런 동조화 경향이 강했는데, 이제는 네, 차별화되고 있다. 중국이 우리한테 미치는 그 심리적 영향은 있더라도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지금 실질적 영향은 아직은 안 보인다 하는 거고, 지금 우리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위안화도 그렇지만 엔화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달러가 강세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강세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전 세계 통화에서 좀 강세 분위기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시장에 강하게는 매도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게 뚜렷이 보입니다. 동아시아 쪽이 다 그래서 아직은 중국은 중국이고, 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침몰하는 타이타닉보다 빨리 멀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목에서 제가 LFP들을 했는데요. 어제 이거 때문에 질문을 많이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공부하면서 배우고 있는데 이 얘기죠. 뭐냐, 중국이 CATL이 10분 충전에 400km 가는 중국의 CATL이 LFP 배터리를 개발했다. 이런 거는 참 우리 여기 전자신문인데요. 전자신문이 참 고급 언론이에요. 이런 정확한 얘기를 찔러주네요.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중국 CATL이 LFP 가지고 10분 충전에 400km 갈 수 있다. 자, 이거 제목만 본다면요. 와, 이제 이 LFP가 삼원계 배터리를 능가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결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얘기 기억나시나요? 우리 몇 년 전에 현대차가 수소차 엄청 강조했잖아요. 지금은 쑥 들어갔죠. 한마디도 안 하죠. 수소의 숫자도 얘기 안 하죠. 왜 그럴까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당시 우리 정부가 탈원전을 강조하면서 태양광 이러면서 친환경을 주장했잖아요. 친환경도 사실 따지고 보면 중국산 그 태양광 원료들 잔뜩 수입하게 한 건데, 어쨌거나 그러면서 수소차 친환경에 뒷받침 수소차를 굉장히 후원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머스크가 한마디로 얘기했잖아요. 이디엇하다고. 그리고 폭스바겐이 그런 얘기를 했죠. 물리적으로 안 된다. 물리적으로. 네. 근데 지금은 수소차 개발 안 하잖아요. 현대차가. 네. 그동안 이런 거 비슷한 얘기라 보시면 됩니다. 그냥 어떤 어쩔 수 없는 목적이 있든지 그냥 홍보용이든지 LFP에 물리적 성질이 있습니다.
물리적 성질이 있어서 얘는 한계는 분명합니다. 화학 반응이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인산철, 인산염, 뭐 철 이런 걸 조합해봐야 화학 반응이 한계가 분명하다. 그런데 이제 C란 거는 여기도 C 레이트라고 나오죠. 충방정률인데 출력이라도 봐도 될까요? 그래서 C가 높아질수록 고출력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아직 부족합니다. 대신에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충전 시간을 단축시켜 출력을 내려면 C 레이트가 높아야 되는데 원래 LFP는 0.5C 정도입니다. 기본이. 근데 이걸 물론 높일 수 있죠. 높이면 수명이라든지 뭐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LFP 쪽에는요, 이 CATL보다 BRD가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걸로 블레이드라 그래가지고요. 더 CATL의 LFP보다 더 성능이 좋다 그럴까요? 이 C레이트도 높고 한데 문제는 이 블레이드를 테슬라가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 비싸니까. 블레이드의 배터리 가격이 우리 NCM 3원계 배터리의 90%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걸 왜 써? 안 쓰죠. 쓸 리가 없는 거죠. 안 써야 되는 거죠. 근데 CATL 입장에서는 야, 블레이드, 야, BRD 너만 만들, 우리도 좋은 건 만들 수 있어. 그래, 고함 질러보는 겁니다. 고함 질러보는 거고. 중국에서요, 연간, 일단 알려진 것만 해도 한 40대 정도 차량 화재가 발생합니다. 아니, LFP는 불 안 난다면서요. C를 높이면 불 나죠.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LFP는 화학 반응 자체가 한계가 분명한 소재다. 됐다. 근데 이거를 C를 높이고 하려면 문제가 생긴다. 수명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죠.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자기들이 양산하겠다. 이건 봐야 알죠. 지금 뭐 CATL은 지난번에 그 얘기도 했죠. 1kg에 500W급. 여기도 3억개 만듭니다. 3원계를 만들겠다. 네. 1kg에 500W급이면 이 전고체 전지급이거든요. 그냥 입으로 그냥 떠들어 보는 거예요. 이거 뭐 효과는 뭐냐? 아, 우리가 이렇게 기술력 좋아. 야, LFP 배터리도 좋아. 앞으로 LFP 배터리 장착된 자동차 좀 사. 지금 중국 외에는 안 팔죠. 자, 요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떠들어 보는 거예요. 그냥 홍보용 정도. 만들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언론 기사들 보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니까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중국이 대단하구나. 중국 LFP가 우리 산업에 누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우리 전자신문은 참 뭐랄까 제대로 된 언론이다 생각했다는 게 이렇게 표현을 해냈죠. 내용만 보면 획기적이지만 실제로 탑재돼서 어떤 성능을 확인해야 간다. 자, 이런 게 꼭 필요하죠. 취재가 필요하죠.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언론들이 취재가 없죠. 그냥 책상 위에서 남의 쓴 기사들 대충 뺏고 있고 치우는데 온라인 기사 하늘 말해서 이런 걸 보면 제가 느끼는 게 그래서 결론은 LFP는요 한계가 분명하다. 그런데 LFP가 왜 있습니까? 우리 자동차도요 뭐 벤틀리도 있고 경차도 있고 네 그랜저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포스코다. 포스코 안에 엄청 넓잖아요. 거기에 쓰는 자동차다. 그건 뭐 굳이 주행거리가 많고 막 그렇게 고급 비싼 거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데는 쓸 수 있겠죠. 그런 수요들. 중국은 쓸 수 있겠죠. 중국은 뭐 독재 국가니까 쓰라 국민한테 쓰라 그러면 쓰는 거고 불나도 뭐 언론 발표 안 시키면 안 시키는 거니까요. 그런 나라는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LFP 배터리 해가지고 불나면요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을 수 있는 수요도 있는 거죠. 그 차는 우리 차도 벤틀리도 있고 포르쉐도 있고 그 수요는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결론은 지금 전설은 2027년경에는 LFP 배터리 업계도 얘기합니다. LFP보다는 3원계 가격이 더 싸질 거다.
하는 겁니다. 3원계는 가만히 있냐. 기술 발전 다 해서 우리가 원래 NCM 할 때 우리 뭐 622 예전에는 이랬잖아요. 코발트를 2씩 쓰니까 비싸잖아요. 지금은 911입니다. 코발트를. 근데 지금은 이제 코발트 프리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다 싸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점점 기술이 축적돼서 우리 NCM이 결국은 LFP보다 싸게, LFP 기본이 또 약점이 여기가 인산이 들어가잖아요. 인산은 이는 뭐 질소, 인산, 칼륨합니까? 농업에 쓰이는 거예요. 농업 비료에. 그래서 LFP 수요가 늘어나면 농업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우리 인산이 분기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단점, 그럼 CATL은 중국이 왜 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위정자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현대차가 수소를 막 떠들듯이 중국도 뭔가 배터리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했는데 NCM 이런 거는 다른 나라에 안 될 거니까 실력이 떨어지고 물론 지금 개발하고 있겠죠. 하다 보니까 우선 LFP 배터리로 어떻게 좀 싸게 뭘 해봤는데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마치 이제 현대차가 막 수소차에 막 지금은 뭐 별 얘기가 없습니다. 목을 매야 할 상황에 목이 매는 건 똑같은 얘기. 그래서 이런 얘기는 그냥 무시하십시오. 그냥 중국이 뭐 한다 하면. 그리고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제가 그동안 어제 기사를 쭉 봤는데 전자신문처럼 이렇게 객관적인 기사가 거의 없고 앞에 홍보성만 잔뜩 싣는데 이걸 느낀 게 우리나라 언론 중에 상당수가 좀 우리 언론 같으면서도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언론이 상당히 온라인 언론이 많겠구나. 우리나라가 언론 자유가 높은 곳 아닙니까?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 여론을 조작하는 중국인들이 많을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뭐 친중국, 좋게 말해 친중국이죠. 중국이면 머리 조아리는 그런 사람들이 사다주의 근성이 있어서 참 이런 분들은 우리 서재필 박사가 독립문을 왜 만들었지 좀 깨달아야 될 건데요. 그 중국이 수천 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서 그거 앞뒤에서 벗어났다고 만드는 저절로 목을 숙이는 그래서 이런 경향이 중국끼리 하면 뭐 좋게 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전자신문처럼 객관적으로 취재가 더 필요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그냥 떠들어보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FP와 삼원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지금 엄청난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 삼성, SK나 뭐 LG나 SK가 바보입니까? LFP는 대신에 에너지 저장 장치에는 굉장히 필요한 뭐 전기차처럼 그런 게 아니니까 여기는 LFP가 굉장히 필요하고 요거는 우리나라도 만들고 있어요. 삼성도 만들고 이 에너지 저장 장치용 LFP는 만드는데 차량용은 아마 그냥 구색용으로라든지 그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동차 쪽에 LFP를 쓸 리가 없습니다. 쓰면 그리고 LFP가 안전하다 이런 말도 틀린 얘기예요. 이렇게 C 레이트를 높이면 중국의 연간이 지금 드러난 것만 한 연간 한 40건씩 불나는데요. 중국의 정부가 그런 거 보도를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수백 건, 수천 건 날 겁니다. 자, 그래 저도 대신에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좀 그것도 제 의견도 가려서 들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 어제도 답답한 게 어제도 평소 같았어요. 어제 지수는 0.9% 올랐지만 하락 종목이 957개, 코스피는 지수는 0.2% 하락했지만 하락 종목은 648개. 코스피로 보면요. 8월 16일 우리 수요일이나 목요일은 비슷하죠. 하락 종목 수가. 그래서 어제 코스피는 한 1.2% 정도는 빠진 날이다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는 0.9% 올랐지만 하락 종목은 900개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등락 종목 수로 본다면 뭐 8월 14일하고 좀 비슷하네요. 어제도 코스닥 지수는 실제로 한 1% 정도는 빠진 날이다. 0.9% 올라온 게 아니라. 그래서 어제 최근 4일 동안 또 하락 종목이 항상 1000개 내외라서
여러분들이 또 최근 사흘 동안 손실이 큰데요. 이런 현상은 뭐 아시겠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이제 7월 13일 날 타이거 ETF가 상장하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여기 7월 13일이 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거든. 이날부터 변동성이 심하죠. 이 보십시오. 이런 크기들 보십시오. 하루에 시총 2위 종목이 이렇게 막 춤을 춥니다. 지금 광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7월 18일부터 지금 8월 20, 어제까지 22거래일 중에서 하루 변동폭이 8% 넘는 날이 14일에 달한다. 8일 22일 중에 3분의 결국 3분의 2가 시총 2위 종목이 이렇게 하루에 8%씩 10%씩 심지어는 20%씩 춤을 추니까 시장이 그래서 이렇게 막 쭉 음봉이 나른 날은 전 종목이 다 빠지는 영향을 좀 미치고요. 굉장한 이런 일이 결국은 이런 일이 뭘 쇼커버링도 있고 또 유명 유튜브가 특정 종목을 뭐 집중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런 일이 발생한 미래에셋은요 상당히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앞으로 이런 짓 정말 좀 하지 마십시오. 자, 뭐 계속 말씀드린 2차 전지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에 액이 다 뭉쳐야 되는 건데 특정 몇 종목만 좋아진다. 이게 논리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 너를 뛰는데 보니까 어제 그제 보니 외국인들이 에코프로 비엠 팔았어요. 에코프로를 샀어요. 뭐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엄마고 이게 자식인데 자식은 팔고 엄마는 사고 네, 이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 뜻도 없는 기계적 매매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은 아시겠지만 기관들은 요즘 별로 안 하잖아요. 기관들은 매매 안 하고 외국인들도 지금 중기적으로 목표로 하는 외국인들이 움직일 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환율로 볼 때 외국인들이 중장기적으로 보고 지금 한국 주식을 저점 매집하자 이럴 시기도 아니잖아요. 상황이. 결국 이거는 그냥 알고리즘이라는 기계적 매매가 이제 에코프로 매매, 에코프로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어제 많았으니까 오늘 에코프로 또 대거 매도가 나올 수도 있겠죠. 에코프로 비엠 또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 아무 뜻도 없는 흐름이 이렇게 하니까 더더욱 이런 변동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등락 종목 수가 지수는 지수대로 가고 뭐 8월 11일 같은 지수가 0.1% 올랐는데 상승 종목이 1000개가 넘고 어제 같은 경우는 0.9% 올랐는데 하락 종목이 1000개나 되고 이렇게 지수가 전혀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참 피곤하고 짜증나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아침에 쭉 빠졌어요. 뭐 특별한 뜻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오후에 플러스 났어요. 이것도 특별한 뜻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적 매매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아침 다르고 오후 다르니까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은요 아침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 어제 방송 때 말씀드렸죠. 아침에 빠지는 거 아이고 잘 빠졌습니다. 맞을 매를 다 맞아서 오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후에 반전이 일어났는데 지금은요 2시간 후에 상황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황에서 내일을 예측한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이다. 답답한데요. 그리고 어제 바이오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건 상상입니다. 상상. 타임폴리오는 뭐 우리나라의 뭐 미래에셋이나 삼성하고 맞먹는 운용사인데요. 타임폴리오 ETF, 바이오 ETF 상장이 됐는데 투신이나 사모펀드가 이들에 대해서 매도가 좀 많았어요. 어제 바이오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장중에는 꽤 많이 빠졌는데 그런 생각을 해서 김 빼려고 이번에 미래셋이 이건 그냥 상상입니다. 근거는 구체적 근거는 없고요. 확인도 안 되는데 이렇게 7월 13일 날 이제 2차 전지 이게 상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미래셋이 다른 펀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서 여기는 이제 공격을 매수를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수익률이 오르면 돈이 또 몰려드니까 이게 일종의 마케팅 같은 꼭 그 게임사들이 신작을 출시하면 잡벅한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막 게임에 막 매출을 올립니다.
그런 짓들을 자뻑한다고 그런 업체 해주는 자뻑해주는 업체들도 많은데요. 그런 것처럼 반대로 어제 타임폴리오는 옆에 펀드들 경쟁사들이 아이가 엿먹으라 너 첫날에 잔치하지 말고 초상을 치러라 하는 마음으로 좀 판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래서 뭐 사실 이런 종목을 어제 딱히 팔아야 할 이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과 합병 발표했잖아요.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일이다. 그동안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이에 판매 계약이 아주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동안 분식이 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 해소하는 차원 고젠데도 팔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네 그냥 지금 개업식 날 가서 이제 똥물을 퍼본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도 한번 지켜봐야 돼. 타임폴리오도 만만치 않은 자산 운용사라서 그래서 어제 바이오는 그래서 약하지 않았냐. 그래서 첫날 타임폴리오 ETF는 마이너스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금방 어제 하루가 끝이 아니니까 바이오주, 제약, 의료 요건 관심을 둬야 되는데 8월 들어서 기관이 산 종목들 보니까 뭐 여러 종목이 있네요.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어제 2차 전지하고 AI 소부장들이 나름 어, 그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강세를 보인 종목이 좀 마지막에 신양이 오늘 시장에 상승 종목이 뭐 한 1000개 된다 이러면요. 먼저 좀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강세를 보니 실리콘 응곡제가 제일 강세를 보였어요. 다 강세였고 네, 제이온도 상승폭이 컸고 이녹스는 특히 장중에 상승폭이 컸는데 관련해서는 이녹스는 제가 리포트를 제가 업데이트해서 올려놨으니까 시간 나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만 제이온은 제가 유튜브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한번 하십시오. 자,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2차 전지와 이런 쪽이 어떨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마켓은 어제 WCP가 좀 강세를 전해질염해서 첨보가 이번에 어닝 쇼크가 때문에 어제 최근에 많이 빠진 어제 강세를 보이고 후성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AI 관련해서는 네, 이오테크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좀 직접적인 제가 지금 이오테크닉스 리포트 마무리하고 있으니까요. 주말에 올리겠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관련주고 나머지는 좀 간접적이라 할까요? 심리적인 관련주들이라서 어제 근데 이쪽에 기관 매수가 좀 은근히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강세 종목에는 이오테크닉스 같은 거는 좀 프로그램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쪽으로 결국은 어제 강세를 좀 고개를 들었던 이런 소테마들 또는 AI 관련주들 8월 20 미국 시간은 8월 23일이고요. 우리 시간은 8월 24일 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뭐 주말에 좀 조사를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본팡님, DY 제가 한번 시간 날 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저랑 같이 자 30초 후에 개장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JM님 역시 공부를 많이 하시네요. 마이클 버리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이클 버리가 지금 또 쇼트를 쳤다고 하는데 네, 9시 개장했습니다. 하태민 경제TV 개장 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